네, 여러분 공동교육과정 수학적 사고와 통계 수업을 시작할게요. 우선 우리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요일에 남은 진도를 모두 나갈 예정이고요. 9시부터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6일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지필평가랑 서술형 평가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이날에 이제 독서 기록장도 제출해주면 독서 수행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말 마지막 수업은 11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이날 이제 발표 남은 친구들 발표 활동 마무리하고 성적까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무리하게 빨리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 끝내야지 여러분들 뒤에 기말고사나 다른 준비하는데 더 시간이 남기 때문에 조금 우리는 바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문제 자료 강의에 올려놓았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이거 인쇄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은 11월 6일. 원래 우리 공동교육과정 수업하는 시간에 봅니다. 2학년 5반에서 보고요. 오늘 풀이하는 문제들만 여러분들 다 이해해도 충분히 다 100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만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1번은 3번 던지니까 그 3번 던져서 윗면에 나타나는 눈의 합을 9가 되도록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제일 간단한 게 333이겠네요. 그렇죠? 333. 그 다음에 423, 414. 그 다음에 앞자리를 점점 키워나가면 되겠죠? 여기가 오면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5, 1, 1, 3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6까지 있겠네요. 그쵸? 6, 1, 2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모두 같은 숫자고 다 다른 숫자네요. 그쵸? 얘랑 얘는 모두 다른 숫자고 얘랑 얘는 두 개만 같은 숫자네요. 그쵸? 그럼 우리 순열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일단 주사위를 3번 던지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333은 한 가지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423이나 513, 612처럼 지금 3개가 모두 다른 숫자면 3팩토리얼로 구할 수 있고 이게 총 3개 있네요. 그쵸? 그리고 2개가 같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해주면 3팩토리얼을 이제 2팩토리얼로 나눠주니까 3이 되겠죠? 네, 그게 2개 있으니까 3 곱하기 2가 되고 6을 3번 곱하면 216이 되고 이거분에 19에 6이니까 25가 되겠죠? 네, 답이 216분의 25겠네요. 네,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합이 적어도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사건으로 풀면 편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두 눈의 합이 4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 36분의 6이니까 6분의 5가 답이 되겠죠. 간단한 확률 문제였고 그 다음에 3번 전체 가정의 24%는 개는 기르지만 고양이는 기르지 않는데요. 그러면 개를 기르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고양이를 기르는 사건을 B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개와 고양이를 모두 기르지 않는 게 45%래요. 근데 이제 이 가정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할 때 그 가정에서 고양이를 기르고 있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전체 가정을 U라고 놓으면 이 U 안에는 2개의 사건이 존재하네요. 개를 기르는 사건 A와 고양이를 기르는 사건 B가 존재하겠죠. 근데 이제 개는 기르지만 고양이는 기르지 않는데요.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떤 영역이냐면 A는 하지만 B는 하지 않아. 그러니까 P, A교 B의 여집합이 0.24라는 값을 갖겠죠. 둘 다 하지 않는 거는 A도 하지 않고 B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가 0.45겠네요. 그쵸? 이제 얘를 여기 다이어그램 나타내보면 교집합의 차집합이니까 A에서 B를 뺀 부분이니까 이 영역이겠죠. 여기가 0.24. 그리고 둘 다 하지 않으니까 전체에서 A 합 B를 뺀 부분이 0.45겠죠. 0.45가 이 바깥에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고양이를 기르고 있을 확률, 즉 PB를 문제에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PB는 전체 확률 1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이 이 영역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B의 바깥 영역을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전체의 확률 1에서 0.24도 빼주고 0.45도 빼주면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요거 다 더해서 빼면 0.31이 답이겠죠. 여러분 시험은 이제 12개인가? 11개인가? 그 정도 문항수이고 모두 단답형 문제예요. 단답형 문제고 OMR 리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지에 여러분 곧바로 답을 적고 풀면 제가 수기로 채점을 할 예정입니다. 단답형 문제이고 객관식 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기하분포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기하분포의 무기억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 3번을 이미 실패했어요. 근데 8번째 시행에서 처음으로 이길 확률을 물어봤어요. 기하분포의 무기억성에 따르면 우리는 이 처음 3번 실패한 경우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래서 처음 3번 실패한 케이스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X가 8번 만에 이길 건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일단 3번보다는 더 시도해야 돼. 왜냐면 3번은 실패했으니까. 그럼 이때의 확률을 우리가 기하분포의 무기억성을 이용하면 그냥 X가 5번 만에 이기는 확률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앞에 우리가 실패했던 부분은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px는 5를 구해주면 되겠죠. 1의 눈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니까 6분의 5가 4번 생기고 그 다음에 6분의 1이 5번째에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6의 5제곱분의 5의 4제곱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제 5번 문제는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확률 변수 x가 뭐냐면 성공 횟수입니다. 근데 우리 성공을 뭐 0.2번 했어. 나 0.3번 성공했고 나 뭐 루트 이만큼 성공했어. 우리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얘는 자연수 값을 갖는 이상한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야 되고 그걸 이제 표로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성공을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한 번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기 때문에 한 번이 성공할 수 있는 최대 횟수겠죠.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실행인 거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3이랑 6밖에 없죠. 그러니까 확률이 6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1이겠죠. 3분의 1이 나오면 성공을 한 번 하고 3분의 2가 나오면 성공을 한 번도 못 하겠죠. 그래서 x가 0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는 아래와 같이 되겠죠. 6번으로 넘어가면 독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확률과 통계 시간에 독립의 정의를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PA 교 B가 PA 곱하기 PB면 그 A랑 B는 독립이다 라고 배웠죠. 근데 A랑 B가 서로 독립이면 성립하는 필요충분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A랑 B 여집합도 독립이 되고요. A랑 A 여집합이랑 B도 서로 독립이 되고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 돼요.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 다 성립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조건을 한 개 더 붙입시다. PA는 제로가 아니라는 조건을 추가할게요. 그러면 이제 A랑 B가 독립이니까 우리 요 등식부터 바꿔봅시다. 얘부터 먼저 가지고 오면 PA 교 B는 PA 곱하기 PB랑 같고 왜냐면 A랑 B는 독립이니까 A랑 B가 독립이니까 PA 교 B 여집합도 독립이겠죠. 그래서 얘는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겠네요. PA가 제로가 아니니까 약분시켜버리면 PB는 얼마가 되죠? PB의 여집합은 1-PB니까 PB를 구할 수 있겠죠. 3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마저 풀어서 PA를 구해봅시다. A랑 B가 독립이니까 A 여집합이랑 B도 독립이겠죠. 그래서 PA 여집합에 PB를 곱하는 친구랑
갖게 되고 얘가 12라고 얘기했죠. 12분의 1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때 PA는 얼마일까요? PB가 3분의 2니까 PA의 여집합이 얼마가 되죠? 8분의 1이 되죠. 그래서 PA가 8분의 7이 되겠네요. 답은 8분의 7이 되겠죠. 네, 여러분. 7번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었던 정규 분포 문제네요. x를 학생들의 키라고 놓으면 x는 평균 171, 표준 편차가 5인 이런 노말 분포를 따르겠죠. 그때 이제 학생의 키가 165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제 얘를 정규화 시켜주면 5분의 165 마이너스 17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이 오겠네요. 그럼 이때 이 친구를 이제 그래프에 나타내 보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는 여기가 제로겠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2겠죠? 마이너스 1.2고 이 범위죠. 근데 얘를 이제 문제에서는 1 마이너스 값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얘를 대칭시켜주면 되겠죠. 대칭시켜서 여기에 이제 1.2에서 전체에서 이제 이 영역을 빼주면 누가 남죠? 여기 위에 부분이 남겠죠.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랑 쟤랑 같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p g 1.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1.2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이제 확률분수 x라고 했습니다.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가 있겠죠. 두 개 던져서 이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은 두 개 던져서 둘 다 뒷면이 나와야겠죠?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이겠죠. 얘는 4분의 1이 되고 한 개 나오려면 2C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되고 얘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확률 합이 1이 되겠죠. 이제 y가 제로라는 값을 가지려면 x가 0이나 2가 나오면 되겠죠. 즉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오고 y가 1이 나오려면 x가 1이어야 하죠. 즉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랑 y를 합쳐서 하나의 확률 분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x랑 y를 동시에 볼 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얘를 볼 때 이렇게 먼저 보고 이렇게 먼저 봅니다. 그럼 이제 y가 0일 때의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럼 이제 여기 2분의 1이 와야겠죠. 그리고 y가 1일 때의 확률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도 보는 거죠. x가 0일 때의 확률 얼마죠? 4분의 1. x가 1일 때의 확률 2분의 1. x가 2일 때의 확률이 4분의 1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합쪽을 먼저 채워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x가 0이랑 2일 때 y가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죠. 즉 x가 1일 때 y가 0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값은 제로가 돼야겠죠. 또 마찬가지로 x가 0이랑 2일 때 y는 1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 모두 0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다 채운 거와 다름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합계를 맞춰줍니다. 지금 요 가로 쪽에 요쪽의 합이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올 값은 4분의 1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가로의 합이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2분의 1이 오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4분의 1이 합이니까 여기 4분의 1이 와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이쪽으로 맞춰봐도 합이 2분의 1이 맞고 여기도 합이 2분의 1이 맞죠. 표를 채웠다면 이제 9번을 풀어봐야겠죠. x랑 y의 공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공분산은 이제 우리가 일요일에 다룰 개념인데요. 얘는 공분산은 코베리언스인데 이거는 코브 x, y, x와 y의 공분산이라고 읽고 코브 x, y라고 씁니다. 얘는 우리가 x랑 y의 곱의 평균에서 x랑 y의 평균을 각각 곱한 값을 빼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코브 x, y의 정의예요. 그럼 지금 이제 코브 x,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값이 두 개네요. 그쵸? 세 개죠. x, y 곱한 거의 평균, x의 평균, y의 평균. 얘를 구하러 가봅시다.
먼저 x의 평균부터 구합시다. x의 평균 여기서 바로 구하면 되겠죠? 2x는 0일 땐 4분의 1, 0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0이겠죠? 그래서 1 곱하기 이거 다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쵸? 더하면 1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2y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y의 평균 또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xy를 곱하고 fx, y 그러니까 xy에 그 x, y에 해당하는 확률을 곱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칸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6칸부터. 그러면서 요 칸은 0,0이죠. 그럼 이제 0 곱하기 0 한 거에 f의 0,0, 즉 4분의 1을 곱한 거죠. 근데 0은 곱하면 다 0이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얘는 확률이 0이니까 얘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남는 친구는 얘밖에 없다, 그쵸? 그럼 요 케이스만 고려해 줍시다. 요 케이스는 x가 1이고 y도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더해야 하는 값은 얘밖에 없는 거죠. 1 곱하기 1 곱하기 f1,1 그때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평균이 2분의 1이네요. 그럼 다 구했다, 그쵸? 이 xy는 2분의 1이고 여기에 2x가 1이고 2y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되네요. 사실 여기에 문제 한 개를 더 내려다가 말았는데 여기 이런 문제가 원래 추가가 돼야 돼요. 걔를 9-1번이라고 할게요. 9-1번으로 이제 x와 y가 독립인지 판단하라는 문제가 원래 있습니다. 독립일까요, 여러분? x랑 y가? 원래 이런 그 시어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분산이 제로라고 해서 x랑 y가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반례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x랑 y는 독립이 아니에요. 공분산이 제로지만 독립은 아닌 반례고 왜냐면 우리 독립이라고 얘기하려면 fx, y의 값이랑 fx랑 fy의 값이 같아야 돼요. x가 x이고 y가 y일 때 그 결합 확률의 확률 값과 결합 확률 분포의 확률과 이제 x가 x일 때 확률 그리고 y일 때 확률을 곱하기 같으면 우리가 독립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이게 원래 독립의 넓은 의미고 근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 살펴보면 f가 0일 때부터 먼저 볼게요. 0,0 확률이 4분의 1이죠. 그럼 이제 얘는 4분의 1이고 fx의 0 x가 0일 때 확률이 얼마였죠?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 다음에 fy가 0일 때 y가 0일 때의 확률이 2분의 1이죠. 여기 이제 2분의 1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랑 같지 않잖아요. 그쵸? 예, 같지 않아요. 얘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과 같지 않으니까 독립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시험에 없고요. 8번, 9번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이랑 9번 이렇게 해결해봤고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되게 우리 수업 초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 봄페로니 부등식이 나옵니다. 봄페로니 부등식이 뭔지 여러분들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여기 친절하게 봄페로니 부등식을 알려줬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보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전자레인지를 생산하는데 90개의 부품으로 전자레인지가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부품이 5년 안에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 0.99래요.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 뭐냐면 이 기계가 적어도 5년 안에는 고장이 나지 않았으면 한대요. 그러면 내가 근원 사건으로 얘를 세팅할게요. AI를 고장나지 않는 사건을 AI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에서 적어도 5년 안에는 고장이 안 나려면 90개의 부품 모두가 고장이 나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5년 안에는 고장이 나지 않아야 하니까 이 0.99라는 확률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하는 확률은 90개의 부품들이 모두 5년 안에 고장이 안 났으면 해. 그래야지 수명이
적어도 5년보다는 길어지겠죠. 그래서 5년 안에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려면 i는 1부터 90까지 ai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확률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여러분? 첫 번째 부품도 5년 안에 고장이 나지 않고 두 번째 부품도 5년 안에 고장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90개의 부품 모두가 5년 안에 고장이 나지 않으면 이 기계가 적어도 5년 안에는 고장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고 이 친구는 본페로니 부등식에 의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90개의 확률들의 교집합의 값을 이렇게 시그마로 바꿔주죠, 본페로니가. i는 1부터 90까지 PAI의 여집합. 근데 우리 AI 값을 알고 있어요. PAI가 얼마죠? 얘를 고장이 나지 않는 걸로 내가 지금 잡았죠. 걔가 0.999래. 그러면 PAI의 여집합은 0.001이겠죠? 그럼 1 마이너스 0.001에 90을 곱해야겠죠? 90개가 있으니까 얘를 곱하면 1 마이너스 이제 0.09죠? 그래서 0.91이 되겠네요. 0.91. 요게 답이 되겠죠? 근데 답을 쓸 때 그러니까 지금 i는 1부터 90까지 ai 이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얘가 0.91보다 큰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이게 0.91 이상이면 다 된다는 의미가 돼버리니까 여기 닫아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확률의 값은 1보다 커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1로 닫아줍니다.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아니면 0.91, 1 이렇게 폐 구간으로 적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해결을 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률 생성함수도 혹시 기억이 나나요? 정률 생성함수. 이거 그 최성환 쌤이랑 김문석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이거 확통 수업 때 정률도 수업하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정률은 다 원점에 대한 정률이었어요. 원점 정률을 다뤄야지만 이제 정률 생성함수가 이게 tx 이걸 의미했죠. 이게 원점에 대한 정률의 의미였고 그래서 이 친구를 한 번 미분하면 EX가 나왔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해서 0을 대입한 게 평균이고 두 번 미분해서 0 대입하면 EX의 제곱이었죠. 그거를 그러한 성질을 이용하려면 얘를 원점에 대한 정률을 구했어야 했어요. 사실은 평균에 대한 정률도 있고 정률 그 계승도 있어요. 그래서 뭐 2차 계승 정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개념은 우리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거는 식도 복잡하고 그런 식을 외워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고 우리는 그냥 정률 생성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알고 있을게요. 요 의미가 뭐냐면 x의 정률 생성함수라는 의미고요. 얘는 2의 tx의 평균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먼저 얘부터 정의에 의해서 구해볼게요. 0이면 2의 0제곱은 1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때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에 x가 1이면 2의 t고 거기에 2분의 1 확률. 그 다음에 2의 2t의 확률이 4분의 1이네요. 그래서 얘를 4분의 2의 t제곱 플러스 1의 완전제곱으로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사실 이 친구의 정률입니다. y의 t를 구하고 싶은데 이 my의 t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5x 플러스 2겠죠. 근데 이렇게 적어봤자 우리는 이 성질을 암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로 다시 가지고 올게요. myt의 정의는 2의 ty겠죠, 당연히. 이제 y 자리에 원래 이 친구를 넣어줍니다. 5tx 플러스 2t가 되겠네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상수예요, 상수. 이 친구는 상수고 우리 왜 2의 ax는 그냥 상수 a는 밖으로 꺼내주죠. a의 2x로 구했잖아요. 얘도 그냥 같은 성질을 적용해서 2의 2t를 바깥으로 꺼내주고요. 그 다음에 2의 5tx만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2의 tx 친구를 알고 있어요. 2의 tx 친구가 얼마였죠? 요 값이었다, 그쵸? 근데 그 자리에 t 대신에 ot를 넣어주면 되겠죠. t 자리에 ot를 대입해주면 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원래 앞에 있던 2t 곱하기 t 자리에 ot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2의 ot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답이 2의 2t 곱하기 2의 2t 제곱 곱하기 4분의 2의 5t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네, 요게 답이 되겠죠. 12번 문제를 같이 보면 매일 하루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조사했더니 평균 5번 발생했대요.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정확히 4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평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모수를 생각할 수 있고 얘는 포화송 분포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포화송 분포 기억나나요? fx는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가 모수 평균이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람다의 x. 요게 포화송 분포이고 4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a는 f에 4를 넣은 거니까 4 팩토리얼 분의 지금 람다가 5인 케이스죠. 람다가 5니까 2의 마이너스 5에 5의 4제곱. 이게 답이겠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근데 일주일이니까 이제 하루에 평균 5번 발생하면 일주일이면 평균 35번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람다를 35로 보고 b 값은 f에 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35제곱에 0이 아니라 35의 0제곱이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35제곱이 되겠네요. 여러분 12번 문제를 풀려면 요 포화송 확률 분포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의 x. 람다는 평균에 해당하죠. 독립적으로 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세 변수가 독립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라지 x를 어떻게 둘 거냐면 x로 둘 거예요. 이 스몰 x1, x2, x3들의 max로 라지 x를 둘 건데 이때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근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때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해서 얘를 구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요 문제에는 그 방법으로 구해야 하는데 그럼 누적 분포 함수를 라지 fx라고 하면 이때의 정의는 누적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라지 x가 x보다 작은 범위를 다 구해야 돼요. 근데 이 라지 x의 의미가 바로 max였죠, max. 그러니까 x1이랑 x2랑 x3 중에 제일 큰 거를 라지 x로 취할 건데 그런 라지 x가 이 스몰 x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대요. 최대값이 x보다 작으려면 여기 있는 모든 값이 다 x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x1도 x보다 작아야 되고 x2도 x보다 작아야 되고 x3도 x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이제 독립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모두 한 번에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집합들의 사건이죠. 이 콤마는 사실 교집합이죠.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쓰면 대표로 x1만 남기고 얘를 세제곱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 이게 문제 이게 타이핑하면서 얘가 빠졌네요. 요 말이 있어야 돼요. xi들이 균등분포를 따릅니다. 0,1에서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제 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x1, x2, x3가 모두 같은 분포를 따라요. 0,1에서 0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 균등분포니까 사실 fx는 1이죠. x가 이 구간에 있으면 그 외의 범위에 있을 때 0이 되겠죠. 0 otherwise 구간에서는 사실 이건 1인 거죠. 1. 이게 모두 같은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확률 값이 같아요. 그래서 얘를 세제곱해주면 되겠죠. 밀도 함수니까 0부터 1까지의 범위인데 0부터 x까지로 바꿔줘야겠죠. x 이하니까 이때 확률 분포가 여기 밀도 함수가 1이었죠. 이 친구는 균등 분포니까 변수가 겹치면 안 되니까 얘를 t로 바꿔줄게요. 그럼 x 세제곱이겠네요. 그쵸? 근데 이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하면 우리가 원하는 친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x의 제곱이 되겠죠. 이 라지 x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 이렇게 됩니다. 3x의 제곱 명확하게 이렇게 적어야겠죠.
당연히 x는 0부터 1. 그 외의 구간에 있으면 0이 되겠죠. 일주일 동안 생산하는 제품의 수를 x라고 하면 x의 평균은 50이고 분산은 15라고 합니다. 그러면 x도 정기분포를 따르겠네요. 50,15의 제곱. 이때 일주일 동안 생산한 제품의 수, 즉 확률 변수 x가 45에서 55 사이의 값을 가져야겠죠. 이때 확률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체비셰프 부등식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체비셰프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얘는 그 서술형 평가에 출제할 예정이라서 따로 문제에 적진 않았어요. 체비셰프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얘가 뭐냐면 그 값과 평균 사이에 그 차가 A 시그마 이상일 확률이 A 제곱분의 1보다는 작다는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외우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 P를 이 형식에 맞게 변형시켜 줘야겠죠. 그러면은 평균이 50이니까 왜냐면 여기 이 X가 와야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45랑 55 사이에 있으려면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체비셰프 부등식이 이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게 원래 주어진 부등식인데 우리가 이게 이상인 범위는 절대값의 이상이면 그 벌어지는 범위잖아요. 그쵸?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벌어지는 범위니까 우리 얘를 보통은 바꿔서 나타내죠. 얘를 이렇게 이하로 나타내고 요 값을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러면 5보다 작을 확률이 사실은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인데 우리 a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죠. 근데 이 5라는 값이 사실은 a 시그마랑 같아요. 근데 시그마는 알고 있어. 시그마가 얼마죠? 잘못 적었네. 분산이 15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그마는 루트 15겠네. 그러면 a는 다 구했네. 루트 15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a 제곱분의 2를 하면 25분의 15니까 요 값이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45 이상, 55 이하일 여기 등호가 빠졌네요. 그쵸? 5 이하일 확률은 5분의 2 이상이니까 그 확률의 범위는 40% 이상이다. 이렇게 답을 내려주면 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 체비셰프 부등식에 그 나눠준 학습지에 있던 그 옆에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이중적분 유제 1번이죠, 사실. 이거 이중적분을 한번 해보면 주어진 영역을 먼저 그려야겠죠. x랑 y 1 더하기 x제곱이랑 2x의 제곱이랑 요 사이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x에 대해서 나누면 지금 요 부분이 걸려요. 그쵸? 여기 밑에는 이제 요 2x 제곱으로만 결정되는데 이 윗부분은 지금 겹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x로 자르지 말고 얘를 y로 자릅시다. 이렇게. 즉 dy부터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y에 대해서 한다면 이제 아래에 노란 친구, 즉 2x의 제곱부터 1 더하기 x 제곱까지가 y의 범위겠죠. 지금 여기 파란색이 닿아 있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로 가는 거죠. 이 친구가 2x 제곱, 이 친구가 1 더하기 x 제곱이겠죠. 그리고 x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움직여야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이 영역을 베이스로 해서 이 위에 어떤 이런 곡선이 있겠죠. 요 이 곡면에 이제 기둥을 세워서 이 곡면의 기둥들을 이 범위에 대해서 지금 더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쭉 하면 15분의 32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쭉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15문제를 풀었네요. 그쵸?
예, 시험 문제는 11개입니다. 시험 문제는 11개고 모두 단답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을 네, 정확히 적어줘야지 됩니다. 객관식이 없어요. 서술형 평가는 총 2문항입니다. 첫 번째는 마르코프 부등식을 증명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이 이제 체비셰프 부등식을 증명하는 내용이고요. 둘 다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죠. 네, 그래도 우리 시험 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마르코프 부등식은 이제 음이 아닌 확률 변수 x와 양수 a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인데요. 이제 얘를 보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제 여기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얘기가 있어야겠죠. 연속 확률 변수니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고려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 x에서 변화를 해서 식을 변형시켜서 얘를 보이려고 했었죠. 일단 이 x는 즉 x의 평균은 x에 대한 평균이니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에 여기 안에 있는 값인 x를 곱해서 구했죠. 그래서 x, fx를 적분할 건데 그때 구간이 이제 x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음이 아닌 실수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음이 아닌 실수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x는 이제 0보다 큰 모든 거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건데 a는 양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0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제로일 수 있지만 a는 제로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a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a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다면 누가 더 크게 될까요? 당연히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적분하는 친구가 더 크겠죠. 적분 구간이 줄어들었으니까 a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더 작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x 값은 그러면 a 이상이겠죠. x 값은. 그럼 이 스몰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바로 a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만약에 a로 고정시킨다면 제일 작은 값을 가지고 왔으니까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a는 우리 적분 성질에 의해서 인테그랄은 상수를 밖으로 내보내주죠. 실수배를 밖으로 빼주니까 이렇게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x가 a 이상인 확률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ex가 a 곱하기 px가 a 이상인 것보다 같거나 더 크니까 우리 쟤를 증명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체비셰프 부등식도 살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에 연속 확률 변수다라는 말이 있어야겠죠. 증명하는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얘가 지금 편차이니까 우리가 편차 제곱의 평균은 분산인 걸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인 마르코프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제 얘를 보입니다.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쓰려면 이거 편차 제곱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크게 볼게요. 지금 이제 이 친구를 새로운 어떤 x라고 보고 px가 얘를 뭐 어떤 새로운 값 b라고 볼게요. x가 b 이상일 확률은 마르코프 부등식에 의하면 여기 이 상수 있죠. 요 a제곱 시그마 제곱 a제곱 시그마 제곱 이 상수분의 2의 x 여기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x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러니까 얘를 마르코프 부등식에 적용해서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 바로 나왔다 그쵸? 그래서 얘 자체가 바로 분산이 되겠죠?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쟤를 시그마의 제곱으로 쓰면 a 제곱의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a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평가에 답을 쓴다면 요 식은 무조건 있어야겠죠. 얘를 제곱해서 구한다는 걸 얘기해 줘야겠죠. 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마르코프 부등식을 증명한다면 요 부등식 맨 처음에 가지고 오고 요 부등식 가지고 와야겠죠.
요거 두 개는 필수적으로 적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술형 평가가 이제 한 문제당 10점으로 총 2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동 지필고사랑 같은 점수죠. 되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서 여러분들이 다 만점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만 공부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던 문제죠. 아까 우리가 다뤘던 거. 답이 40% 이상이었죠. 예, 제비셰프, 그 다음에 마르코프 이 두 개는 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등식을 암기하고 증명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영상이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길어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봤으면 한 50분? 한 1시간?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또 빨리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필기하면서 들었으면은 시간이 더 걸렸을 것 같은데 지금 요거 영상 다 보고 나서 바로 한 10분? 15분? 이렇게만 쉬고 바로 공부해서 네, 시험 공부를 끝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한 40분? 50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복습하면 네, 지필 시험이랑 서술형 평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열심히 여러분 공부해서 우리 11월 6일에 시험을 칠 때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